안녕하세요. 수입시연구소 소장 이희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2년 입시안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설명의 핵심 내용은 교과 전형이 증가하였고, 교과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안정권 대학을 정한 후에 학생부 종합으로 상향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학별로 교과 전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신 반영과 수능 최저 등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2021년 입시 요강과 2002년 입시안을 비교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대학의 순서는 1, 2에 해당하는 연세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고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 대학의 순서는 3, 4에 해당하는 홍익대부터 세종대까지입니다. 서울대가 빠진 이유는 서울대는 2022년도에도 지역균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지만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거의 1등급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내신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세대 보겠습니다. 2021년도 면접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 고3 학생의 3% 이내 학생만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요. 1단계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서류가 6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 과목은 국영수사과를 포함한 전 과목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국영수사과는 Z점수와 등급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타 과목은 9등급이 아니면 감점은 없습니다. 면접은 학생부를 검토하는 면접입니다. 2022년도는 교과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3 학생의 5%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그대로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바뀐 만큼 1단계가 교과 100으로만 선발이 됩니다. 내신의 반영 방법은 2021년도와 같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 A는 20점, B는 15점, C는 10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면접은 학생부 검토 면접에서 제시문이 출제되는 면접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고려대입니다. 선발 인원이 1183명에서 8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교과 전형의 증가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0년, 즉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 때의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은 400명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 고3에 해당되는 교과 전형이 1183명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교과 전형으로 30%를 선발을 하면 정시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 인원을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2022년에는 다시 839명으로 선발 인원을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 비해 인원은 줄었지만 2021년에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과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감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에는 면접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면접이 없어지고 교과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류 20%입니다. 여기서 서류는 학생부입니다. 이 전형에서는 자소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 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서류 20, 즉 학생부의 내용에 따라 학불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내신은 원점수, 평균, 등급, 표준 편차가 활용이 되고요. 진로 과목의 경우 ABC에 해당하는 점수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요. ABC의 점수 차가 고등학교마다 다르지만 점수 차는 약 2에서 4점 차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입니다. 추천 인원이 3학년 제적 인원 11%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추천 인원의 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한양대 교과 전형의 경우 커트라인이 인문은 1.2, 자연은 1.3등급 선입니다. 즉, 이 정도 성적대가 되어야 합격을 하는데 이 성적대는 보통 전교 1, 2등에 해당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추천 인원을 11%라 해도 합격권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발 인원은 2021년에 비해 23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서강대입니다. 2021년도에는 서강대는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72명을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내신은 등급과 성취도가 반영이 됩니다. 진로 과목의 경우 계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연고대에 비해 성취도별 점수차가 클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로 과목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세계합 6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 한양대에 비해 커트라인은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습니다. 2022년에는 361명을 선발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추천 인원이 다른 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고 수능 최저가 있어서 경쟁률은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진로는 정성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점수와 교과 세특이 반영되는 것이므로 성대를 지원하는 학생은 진로 과목의 교과 세특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교과 세특에 대한 평가 항목은 차후에 학생부 평가 항목 설명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가 국어, 수학, 탐구 중 2개 합 5 이내면서 영어는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2021년도에는 170명을 선발했는데 2022년도에는 331명이 증가한 501명입니다. 2021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에는 교과의 비중이 늘어났고요. 수능 최저가 인문은 세계 합이 6 이내, 자연은 세계 합이 7 이내, 약학은 4개 합이 5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2021년도에 종합전형이었던 고교 연계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전형이었던 2021년도에는 서류가 70%가 반영이 돼서 내신이 좋다고 해서 합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교과가 80%가 반영이 되고 출결과 봉사는 큰 영향력이 없으므로 내신이 좋은 학생이 서류 평가에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2021년도에는 없었으나 2022년도에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외대입니다. 2021년도에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으로 변경이 되었고 선발 인원은 170명에서 200명으로 30명 늘어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2021년도에는 등급이 반영이 되었다가 2022년도에는 등급과 원점수 중에 더 유리한 점수 체계를 반영합니다. 그동안 좋은 원점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등급을 받았던 외고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입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이 5명에서 고3 여학생의 인원의 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내신은 진로 과목에서 원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전년도 컷과 비교를 해서 약간 등급이 낮더라도 진로 과목의 원점수가 좋으면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전형은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입니다.
2021년도 교과 전형이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2021년도는 내신의 방식이 Z점수였습니다. Z점수는 등급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등급 컷에 걸려있는 1.3등급인 학생이 원점수가 좋은 몇 개 과목을 갖고 있는 1.6등급 학생에 비해 Z점수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계산했을 때 좋은 성적이었던 학생도 Z점수로 계산했을 때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등급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2023년에 합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부터 서울시립대까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홍익대부터 세종대까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